오늘 온 곳은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성우 전진아의 지나온 시간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이원익 선생님의 유적지 충현박물관을 찾아왔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가 충현박물관이라는 곳인데요. 평상시에 낮 시간 동안 오전 한 10시부터 5시까지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요렇게 보시면 이쪽에 박물관이 있고요. 여기 고택이 있고 저 뒤쪽에 가시면 광감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둘러보실까요? 여기 충현박물관은 오리 이원익 선생님의 종택입니다. 오리 이원익 선생님이 어떤 분이실까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오리 그러면 호가 왜 오리지?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오리라는 호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살던 고향에 오동나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동나무 오에 마을리 해서 오동나무가 많은 마을에 이원익이다 이렇게 해서 호를 오리라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물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이원익 선생님을 얘기를 하려면 왕 3명을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 중기에 선조가 있고요, 광해군이 있고 인조가 있습니다. 이 3명의 왕을 모셨던 정승인데요. 영의정을 지내셨다고 해요. 근데 원래 이원익 선생님은 그 태종의 우대손이래요. 처음에는 그닥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분이셨대요. 키도 굉장히 작으시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잠깐 공부한 짧은 지식으로다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선조 때 가장 유명한 임진왜란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꼽으면 이순신 장군이 있잖아요. 물론 류성룡이 이순신을 청거해서 관직에 등용이 돼서 전쟁을 치렀지만,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군수권자가 누구였냐면 오리 이원익 선생님이셨던 거죠. 제일 위에 있는, 군수권자의 제일 위에 있는 관직을 도채찰사라고 하는 관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유언에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재물 때문에 가족의 불화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불순한 재물을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후손한테 그렇게 말을 많이 하셨고요. 이분이 키가 140이 안 되셨대요. 140이 안 돼가지고 이게 컴플렉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학신 같은 거를 높게 신고 다니셨대요. 근데 지나가던 이제 스님 같은 분이 키가 조금만 더 작았어도 정승이 됐을 텐데, 나라의 귀한 인재로 쓰였을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 신발을 벗으셨대요. 이거가 제가 이따가 읽어드릴 건데, 서여 손수약 부연 풍연, 손자가 관직에 올라서 그걸 이제 뭐뭐 조심해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오리 이원익 종택. 조선 중기에 이름난 재상 오리 이원익의 후손들이 살았던 종택이다. 이원익은 선조, 광해군, 인조 세 임금대에 걸쳐 영의정을 지낼 만큼 뛰어난 업무 능력과 소박하고 청렴한 성품으로 백성들의 신망을 받았다. 여기가 종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후를 이곳에서 보내신 거죠. 이원익 선생님의 종택에 와 있는데요. 원래 이곳은 초가집이었대요. 초가집 한 채만 이렇게 있었는데, 비만 겨우 피할 정도의 초가집이었는데, 정승을 그렇게 오래 지내셨는데도
너무 검소하시고 청백리셔서 집 한 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가집을 짓고 농사도 지으시고 돗자리도 만드시고 그렇게 사셨다네요. 아니, 관리를 60년을 넘게 하고 정승만 40년을 넘게 했는데 초가집에서 산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집을 내려서 집도 좀 짓게 해주고 거기서 편하게 살게 해라 라고 관리를 이제 내려보낸 거예요. 근데 이원익 선생님이 계속 3번 이상 고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삶이 조금 피폐하고 너무 힘들 때였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면 백성한테 원망을 산다. 안 된다. 그래서 계속 고사를 하시다가 그 고사한 거를 듣고서 인조가 너무 감명을 받은 거죠. 꼭 지어줘야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집을 지어주시고 그 이후에는 남은 여생을 여기서 보내셨다고 해요. 돌아가시기까지. 류성룡이 이순신을 청거해가지고 관리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계속 이겼잖아요. 그리고 선조는 아시다시피 이순신을 계속 미워하는 상태였고 그런 와중에 군권의 제일 높은 위치에 있던 분이다 보니까 이분이 이순신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순신을 만나보고 반한 거죠. 이 사람도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아시고 그 이후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하셨다고 해요. 배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 지원해주고 이제 한산도 대첩이 끝나고 나서 모함을 받아서 이순신이 이제 끌려가잖아요. 선조가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죽이네 살리네 이런 회의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선조하고 무무백관이 다 이순신을 죽이려고 했었죠. 아무튼 모든 사람이 이순신을 죽이려고. 그러면 선조가 이제 이쯤 되면 도채찰사가 이제 죽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때 당시에 도채찰사는 임금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권은 이 사람한테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채찰사가 이순신을 죽이십시오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럼 못 죽이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었대요. 근데 끝까지 막으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이원익 대감이 없으셨으면 오리 이원익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광해군의 후반기에 가면 친형도 죽이려고 하고 이목대비도 폐비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광해군이. 근데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막죠. 적극적으로 막으면서 귀양을 가게 돼요. 강원도로.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그 일을 많이 하시고 보살피셨는지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했대요, 이분을. 그래서 유배 가시려고 할 때 남자들이 위쪽 오리를 다 벗어가지고 바닥에 다 깔았대요.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하셔서 유배길을 배웅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유배 가셨는데 거기서 뭐 하셨냐면 이분이 돗자리를 만든 거예요. 할 일이 없으시니까 공부하시다가 돗자리를 배우셔가지고 돗자리를 만드셨대요. 돗자리를 만들다가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계속 만드시다 보니까 실력이 느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력이 느셔서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셨대요. 나눠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직이 되셔가지고 영의정이 또 되셨거든요. 이제 나눠준 사람들이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갖고 있다가 이거 영의정이 만든 돗자리야 이러면서 500냥에 팔기도 했대요. 사람들한테. 흥선대원군한테 이 돗자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건 뭐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거 오리 이원익 대감께서 만든 돗자리다 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아끼셨다고 합니다. 자, 광감단.
광감당은 인조 9년에 청백리로 이름이 높던 오리 이원익에게 인조가 하사한 집이다. 인조는 이원익이 벼슬에서 물러나 비가 새는 초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기 감사로 하여금 새 집을 지어주게 하고 광감당이라고 이름 짓도록 하였다. 광감당은 신하와 백성 모두가 이원익의 청렴한 삶을 보고 느끼게 한다라는 뜻이다.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안 유명한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게 유명하지 않죠? 엄청난 업적을 아. 남긴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제상도 여러 번 지내시고 영의정, 무의정 뭐 이렇게 많이 지내시고 그렇게 관리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자식들은 자랑하고 싶잖아요. 어찌됐건 그때 오리 선생님이 자식들에게 얘기를 하셨대요. 너희는 내가 새 왕을 모신 것이 자랑스럽냐? 라고 물어보셨대요. 아니, 나는 부끄럽다.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자신이 관직에 있고 재상직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셨던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어떻게든 나라랑 백성을 살리고자 노력했으나 나라 상황은 아주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일이고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일이었지만 본인한테는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가집에서 여생을 보내셨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관직을 그렇게 지내시면서 대우받지 않고 혼자 그때 초가집에 살 때 아무도 몰랐대요. 이분이 정승이었고 뭐 영의정이었고 이런 얘기를 아무도 몰랐대요. 그냥 농사 짓고 그 돗자리 만드는 할아버지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지어지고 나서 주민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탄금암이라고 합니다. 오리 이원익 선생이 거문고를 연주하던 바위이다. 거문고는 선비 악기로 알려져 있다. 선생의 문집인 오리집 연보에 따르면 선생은 현재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인근에 계실 때 자주 낙산에 올라 거문고 연주를 즐기셨다고 한다. 여기서 풍류를 즐기시는 음악도 굉장히 잘하셨대요. 노래도 잘 부르시고. 박물관에서 본 손자가 그 관리가 돼서 지침서를 보내주신 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풍 현감으로 부인하는 손자에게 보내는 지침. 1. 너의 아버지는 전후 고우를 맡을 때마다 청렴과 감명으로 백성을 보호한다고 여러 번 임금에게 알려졌다. 너는 네 아버지 아들이니 마땅히 마음에 새겨 자신을 가지고 집안의 명성을 떨어뜨리지 말라. 2.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고 몸을 닦는 데는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3. 천하의 실정을 안 다음에야 천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4. 일에 임했을 때 지나친 분노를 경계하고 서서히 일의 실정을 파악하라. 5. 사람을 다스림에 상벌이 없을 수가 없으니 착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는 벌을 주어야 한다. 6. 하나의 이익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의 폐단을 제거하는 것만 못하고 한 가지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한 가지 일을 줄이는 것만 못하다. 7. 읍중에 일이 있거든 노련한 관리와 연로한 인민에게 물어서 인정에 합하기를 힘써야 하고 거만을 부리고 자신이 옳다고 하여 민심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8. 백성은 마땅히 어루만지고 은혜를 베풀어야 하고
관속을 대우하는 것도 너무 각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9. 모든 일은 마땅히 때에 따라 마음을 다해야 한다. 어찌 일일이 지휘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오리 이원익 선생님의 종태 충현박물관을 찾아봤습니다. 우연히 이제 길을 이렇게 광명시를 지나가다 보면 앞으로는 광명시의 자랑스러운 너무나 멋지신 명재상 이원익 선생님이 여기서 사셨었지, 그런 관리가 있었지라고 뿌듯해하면서 지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리 이원익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아보시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